안녕하세요, 마디아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아이콘 100개를 한번 그려볼 건데요. 일러스트로 좀 진행이 될 거고, 제가 사전에 커뮤니티에 한번 투표를 올렸었죠. 지금 앞에 화면을 좀 보시면 이번 주 금요일 밤 9시 실방은 간단하게 아이콘 100개 그리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어떤 아이콘 100개를 그려볼까요? 라고 이렇게 투표를 좀 커뮤니티에 올렸었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4,100분이나 좀 투표를 해주셨습니다. 이 중에 이것저것 100개가 48%나 되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디저트 아이콘 100개 34%, 기타 10%, 8% 이렇게 있는데, 우선 오늘은 이것저것 100개 48%로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요거를 좀 진행을 해볼 거고, 나중에 추후에 또 시간이 된다면 뭐 디저트 아이콘도 100개 한번 해보고, 가구나 가전도 이렇게 해서 천천히 한번 기회가 되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은 이것저것 100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부터 일러스트를 가지고 아이콘 100개를 그리는 과정이에요. 영상은 좀 배속이라서 여러분들이 약간 빠르다고 느끼실 수는 있는데, 사실 작업 과정만 보시면 되기 때문에 배속이 그렇게 보기 어려우시진 않을 겁니다. 이 풀 영상이 생각보다 오래 걸려가지고 한 3시간 정도 작업한 것 같아요, 실시간에서. 자, 일단은 좀 빠르게 쳐나가면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아이콘을 좀 이것저것 그리는 과정입니다. 지금 자전거를 그리고 있는 거 보이시죠? 우리가 아이콘을 그릴 때 다양하게 펜툴도 좀 활용하긴 하지만 도형도 여러분들이 좀 다양하게 활용하셔가지고 패스파인더란 기능을 활용해서 잘랐다 붙였다 쪼갰다 하면서 쉽게 아이콘을 그릴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시청자분이 그런 질문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 펜툴이 없어도 아이콘을 그릴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을 해주시는데, 제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펜툴도 어느 정도 활용하실 줄은 알아야 돼요. 이 도형으로 그리는 것도 가능하긴 한데, 어디까지나 도형으로 그리는 건 간단한 것들이고, 결국 조금 구조적으로 어려운 아이콘들은 어느 정도 펜툴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바로 아이콘 디자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콘을 디자인을 잘 하시려면 아무래도 펜툴에 좀 익숙해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펜툴을 활용하실 때 단점들이 좀 있는데, 이 점을 많이 찍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펜툴을 활용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이제 꼭지점들이 발생하는데요. 그 꼭지점들은 우리가 꺾이거나 라운드를 주거나 이런 형태에서 뭔가 변화가 이루어졌을 때 꼭지점이 콤마가 한 번씩 생기죠. 근데 이런 꼭지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최소화 시켜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아이콘뿐만 아니라 로고 디자인에서도 점은 최소화 시켜주는 게 가장 베스트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막 그리다 보면은 여기저기 점이 많이 생길 거예요, 펜툴로 그리면. 그래서 최종적으로 완성이 되셨을 때는 그 점을 다 지워주시고 정말 꼭 필요한 부분에만 점을 찍어주시는 게 가장 베스트합니다. 그리고 시청자분들 중에서 저번 주 아이콘 100개 그릴 때 이런 질문들을 좀 해주시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쉬지 않고 바로바로 아이콘을 그릴 수 있냐, 이런 질문들을 해주시는데요. 저도 이제 무료 아이콘 소스들을 미리 벤치마킹을 사전에 한 다음에 그 다음 작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바로바로 그리는 거죠. 물론 이제 밑그림을 안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펜툴로 바로바로 그릴 수가 있냐, 이런 질문들도 좀 해주시는데요. 그거는 사실 작업을 좀 많이 해보면 그 아이콘의 벤치마킹을 해보고 그 형태에 따라서 그냥 이렇게 그리면 되겠다, 도형을 붙이거나 자르면 되겠다, 펜툴로 그리면 되겠다, 이런 판단들이 바로바로 생각이 나요. 이거는 사실은 쉽게 생각이 나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결국 작업을 많이 해보시면 아마 다 누구나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아이콘을 그릴 때 지금 저도 가이드 영역을 잡아놓고 좀 그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이런 가이드 영역을 좀 체계화 시켜가지고 그리는 습관을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이 가이드라는 거는 정말 중요해요. 결국은 이게 디자이너만의 작품은 아니고 퍼블리셔 분들도 이 아이콘을 가지고 코딩을 하시기 때문에 디자이너가 어느 정도 규격화된 아이콘 가이드를 좀 제시해야 됩니다. 제가 한 3-4년 전에 다른 대형 사이트들 아이콘을 좀 봤었는데요. 그때는 사실 그런 대형 사이트들도 아이콘의 가이드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사실은 이 아이콘이 가이드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는 그냥 코딩을 뜯어보면은 바로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여튼 요즘에는 근데 다시 한번 제가 쭉 봤는데 아이콘 가이드가 다 체계적으로 잡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여기 사이트들도 다 가이드를 잡는구나, 예전엔 안 잡았는데 이제는 좀 잡고 있네, 이런 생각들을 좀 요 근래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콘도 어느 정도 다른 대기업들이나 일반 기업들도 체계화 시켜서 디자인을 하고 있구나,
뭔가 규격화된 사이즈로 통일감 있게 디자인을 하는구나,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시청자분들 중에서 아이콘을 잘 그리는 팁 같은 게 있냐는 질문을 좀 많이 해주시는데요. 사실은 그 팁이 있을 수가 없어요. 뭐 팁이라고 할 게 뭐 있을까요? 사실 보는 눈을 키우는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아이콘을 디자인할 때 하나는 좀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심플해야 돼요. 아이콘은 그래픽이 아니에요. 너무 디테일하거나 복잡하거나 이렇게 그래픽 요소처럼 아이콘을 그리는 거는 사실은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우리가 아이콘을 사용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 텍스트만으로 전달이 좀 부족하다고 할 때 뭔가 시각적으로 사용자에게 의미를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아이콘들을 많이 자주 사용을 하죠. 이처럼 우리가 아이콘은 작은 요소로 들어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텍스트와 대부분 다 같이 활용이 되기 때문에 아이콘을 너무 실사처럼 그리실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분은 홈 아이콘을 그리는데 문과 문 손잡이와 창문과 커튼까지 해서 완전 집처럼 아이콘을 그리시는 분들도 있어요. 사실 그거는 그림은 잘 그렸어도 성격상 보면 아이콘보다는 그래픽에 좀 많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죠. 아이콘 디자인이 어려운 거는 그림을 그리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그림은 비교적 심플하고 단순하죠.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 단순화시켜서 보여줄 수 있을까? 사실 이 고민이 제일 어려워요. 오늘 저는 결국 이제 무료 아이콘을 벤치마킹을 해서 그냥 그리는 거니까 사실 비교적 그렇게 뭐 어렵게 그리는 건 아니죠. 근데 우리가 이제 컨셉을 붙이거나 없는 아이콘을 새롭게 만든다거나 이런 경우는 정말로 어려운 작업 중 하나가 바로 아이콘이에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아이콘을 작업하실 때 이거 하나는 좀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이콘 디자인을 라인을 하나를 더 추가하는 게 아니라 라인 하나를 더 어떻게 하면 뺄 수 있을지 고민을 해야 되고, 이 형태에 대해서 아웃라인만으로 어떻게 하면 내가 간결하게 표현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됩니다. 끝났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아이콘 100개를 한번 그려봤는데요. 총 작업 시간은 한 3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오늘은 좀 오래 걸렸죠. 지금 현재 라인형 아이콘을 쭉 그린 다음에 거기에 이제 포인트 컬러를 넣었을 때 어떤 느낌이 나는가 해서 한번 쭉쭉쭉 포인트 컬러도 넣어보고, 어때요? 컬러도 들어가니까 생각보다 느낌이 나쁘지 않죠? 물론 오늘 우리가 무료 아이콘을 보고 좀 그린 거긴 하지만 그래도 형태 자체는 심플하고 나쁘진 않죠. 근데 오늘 제가 그린 아이콘은 생각보다 좀 디테일한 것들이 많이 요소가 추가되긴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이제 그라디언트 형태가 되겠네요. 여러분들도 시간이 되시면 아이콘 한번 그려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영상도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감사합니다. 마디아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